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박희석 기자가 한 2주간 계속 이제 고분분투하면서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구독자라는 게 14579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서 저희는 이제 5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박희석 기자랑 함께 그 이준석 씨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사람이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을 텐데, 네. 자기의 존재감을 또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가 어김없이 또 나왔는데, 네. 이 페이스북을 끊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준석 씨가 네.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입시 제도를 바꿔내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갑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입시 제도를 바꾸면서 문과생이 이공계 논문 쓰고 의대 가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거 잡으면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맨 처음에 저는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마 조국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요? 네. 네. 그 조모 씨.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냐면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 모순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지금 현행은 네. 당원 투표가 그렇죠. 70, 7,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3 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당 내부에서는 아니 저거 문제가 있다. 저거 바꿔야 된다. 왜냐면 네. 당 대표를 뽑는데 왜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되느냐. 네. 9대1로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100% 당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네.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자기 모순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싫어하는 게 비유라는 게 뭐냐면 이 비유를 하는 이 화자 자체가 자기한테 유리한 구도로 이미 그걸 설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들어맞지 않는데 그냥 자기가 유리한도 해놓고 그냥 얼추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그게 맞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저는 비유 같은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 비유를 잘하는 게 바로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이걸 잘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 네.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이거 잘합니다. 이씨네요, 같은. 네, 같은 이씨인지 모르겠는데. 이씨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리고 이 자기 모순이라는 게 대체 뭐냐 봅니다. 그냥 모순이라고 하면 되는데 네. 여기에 자기가 빠진다고 해서 뭐 막 뜻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혼자 찍으면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이 국어 수준이 이거는 국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너무 처참합니다. 뭐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너무 많고 네. 아주 이거 국어 교육을 어디 집단으로 가서 이 교육대 네. 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집단으로 집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준석 씨 하는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의 내각제 국가들과 미국의 경우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국가가 어디에도 없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 당원들에게 당의 미래를 결정할 지도부 선출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너무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어떤 정당의 대표를 뽑을 때 여론조사를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네. 그겁니다. 어느 순간 그 누구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운동장 내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 안에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당 대표를 뽑는데 왜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하게 됐느냐? 왜 네. 하게 됐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물어보면은 아주 정치에 대해서 옛날 역사부터 시작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니, 당 대표를 뽑는데 진짜 왜 여론조사를 해야 되냐? 왜 거기다 민심을 반영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는 거는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정치 이념을 공유를 하는 일종의 정치 결사체. 그 정치 결사체가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정당 아닙니까? 네. 근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사실은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같은 뭐 이 당원 가입 이거 했다는 이유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또 거군다나 당원도 아닌 사람들 의사를 반영해서 그 당의 대표를 뽑는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선출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후보를 내놨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론을 반영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데 당 대표가 무슨 공직자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디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까? 당 대표가 되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당 대표를 뽑는데 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식성에서 어떻게 입시 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갑니다. 네. 자기가 쓴 이 논리대로라면 뭐 이게 100% 당원 투표로 해도 어차피 당 대표 될 사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저는 이런 얘기를 왜 썼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그게 제 생각에는 네.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준석 씨 같은 사람 끼리끼리 어울려 노는 이준석 부류 내지는 유승민 개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당 대표를 뽑을 때 전당대회를 진행할 때 민심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민심 엄밀히 얘기하면 민심이 아니라 그냥 여론조사상 그 결과를 갖다가 반영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다음 총선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정말 어떤 당에 대한 충심 내지는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궁시렁거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비롯한 소위 유승민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에 전혀 기반이 없는 거의 뭐 어디 떠다니는 뭐 부초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개혁보수신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뭐 당만 지금 몇 개를 했습니까? 얘네들이. 근데 어쨌든 당내 기반이 없고 외부의 역선택에 힘입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자기들이 혹시 위협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의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위기감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패복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박희석 기자의 말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말에 동의합니다. 당대표를 뽑는데 왜 여론조사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 당원 비율을 뭐 90%로 올리거나 100%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준석 씨나 이제 유승민계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었나 봐요. 7대3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있네? 저 사람들 쫄았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는 사상 초유의 결과가 나왔을 때 방언투표 70에서 1등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40.9%고 이준석 씨가 37.4예요.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근데 과연 이때는 뭐였냐면 나경원 전 의원을 간판으로는 새롭지가 않아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너무 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준석 씨가 당대표 된 데에 1등 공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싫으니까 이 정권을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나죠. 이때는 국민의힘 과연 대선 주자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언제입니까?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 힘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정치를 할지 그것도 결정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지금 대선은 바로 코앞으로 내년에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이 아니지 올해 작년 기준으로 올해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요 얼굴 하나 세워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나경원 이러면 또 나왔던 분이네 이런 비판 받을 수 뭔가 있죠. 식상하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말고 또 주호영 뭔가 주호영 이름도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그때 말해서 그렇습니까? 이준석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대선 주자가 없고 당의 얼굴이 없는 상태에서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인기 투표 형식으로 뽑았다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때와 상황이 다른 게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왜 집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의 얼굴은 누굽니까? 사실상 이 당의 대표는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다만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갖지 않고 당무에 개입을 안 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이 다
국민의힘의 사실상 대표적인 인물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렇죠. 그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권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당대표의 역할도 다르고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이유도 다르다. 그겁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 인기 투표로 왜 하느냐 그겁니다. 맞습니다. 당 대표의 선출 요건, 이건 국민의 힘을 뭐 지지하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떤 정당이든 간에 당 대표의 요건, 그것도 집권 여당 대표의 요건은 뭐냐면 그 정부를 도와가지고 뒷받침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잘 챙겨주고 지원을 해가지고 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씨가 당대표를 할 때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전 그렇죠. 직하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인기 투표를 왜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느냐?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뭐랄까 윤석열 정권, 아니 같은 당인데 그렇죠. 같은 정권의 인사들인데 왜 윤석열 정권을 비판, 비난, 내부 총질, 외부 총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정치판을 떠나지 못하고 기웃기웃거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주 건방진 얘기입니다. 이거 네. 사실은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여러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 모순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은 네. 1등 될 사람이 1등을 되는데 네. 만약에 당원들을 비중을 높인다. 네. 아니면 당원 100%를 한다. 그러면 1등 될 사람을 자르고 5등을 대학을 보내려고 한다는 게 바로 이 이준석 씨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씨의 주장인데 이게 과연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뭐냐면 당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안 한다. 그렇죠. 당원들은 멍청하다. 네. 당원들은 거의 무지랭이 같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1등 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5등짜리 완전히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갖다가 당 대표로 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대표라고 하는 이준석 씨가 지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준석 씨 자유고, 뭐 유승민 전 의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찍었지만 자기 페이스북이니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110건인가 올릴 때 이재명 공격은 6건밖에 안 하고 윤석열 정부 공격은 40건이나 하고,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윤석열을 훈계하는 거, 이런 건 40건이나 올리고,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아니 그렇게 싫고 그렇게 국내인 문제에 투성이면은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제발 새로운 보수 좀 하라 그겁니다. 그렇죠. 개혁 보수 하라 그겁니다. 누가 개혁 보수 하지 말라겠습니까? 다시 개보신당 만들라 그겁니다. 유승민계, 누가 유승민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는 가서 만들라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굳이 자기들을 그렇게 반기지도 않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이 안 맞고 정치 이념도 다른 것 같은데 왜 국민의힘이란 당적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힘겹게 악전고투를 하고 있냐 그겁니다. 이준석 씨를 위해서,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 그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자면 뭐 7대3이든 뭐 9대1이든 100%든 이준석 씨와 관련된 사람은 전 당대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붙었을 그 당대표 경선을 기억해보면 뭐 정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번에 어떤 후보들의 교통 정리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부에서 알아서 사실상 외부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내부 총질을 할 이제 여력은 없고, 네. 자격도 없고, 외부 권한도 없고, 총질이 이제 외부 총질을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거 자기 자유인데, 네. 제가 총질을 할 거면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박희석 TV로 찾아뵙는데 더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